자치단체장은 3선 이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출직 의원들은 연임 제한이 없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추기 위한 거거든요. 아까 4선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만이 사무국장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돈을 주지 못해요. 저도 같이 노다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KCN 초대석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다은입니다.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지만 그 지역의 방향은 결국 여러 선택과 결정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가장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지역 정치를 직접 지켜보시며 익산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온 분을 모셨습니다. 송태규 더불어민주당 전 익산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익산이 안고 있는 과제와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전 지역위원장 송태규입니다. 네, 익산시 갑 지역위원장으로 또 부단히 노력해오신 7개월이었습니다. 네. 먼저 지역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역위원장이나 말 그대로 이제 제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당원들, 자기가 속한 당원들, 또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건강하게 행복 지수를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 조정자, 네. 선도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역위원장입니다. 아,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익산시 갑 지역이 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고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일명 관리형 지역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 7개월간의 지역위원장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관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형 지역위원장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회자가 됐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형이라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그 큰 주체적인 역할 없이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의미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익산 갑 지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문제점들을 깊숙이 개입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장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형보다는 실천형, 개혁형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개혁형 위원장, 네네. 관리를 네. 빼고. 그렇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것도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교직 생활을 또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네네. 또 현재 시인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또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사람 일 한 치 앞을 모르거든요. 네. 제가 교직에 이제 33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5년 전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이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쓰고 네. 강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약 4년 전에 그 제가 익산시 을 공청관리위원장을 맡았어요. 공청관리위원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전라북민주당 도당에서 공청관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이 지역 정치에 문제점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관리위원을 끝낸 뒤에는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 권한을 내려놓으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가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익산 갑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역 그 의원이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고 지역위원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중앙당에서 위원장을 이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만약에 저한테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준다면 4년 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겠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공모에 응했죠. 저 이외에 훌륭한 분들이 이제 또 계셨는데 어떠한 일인지 어쨌든 저한테 그 소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네.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약간 생각지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수순이 밟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또 위원장님만의 그 특별한 정치 철학 이런 게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이제 중앙당에서 그 면접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치란 시민의 등이 다sup고 그래서 시민들이 순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정치 뭐 철학이라는 건 거창하지만 정치의 어떤 개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순하게 남을 수 있을. 등이 다sup고 네네네. 그래서 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쵸.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태평성대 이런 걸 바로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시민들이 정치인을 믿을 수 있도록 네.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렇죠. 정치. 네네. 네. 위원님만의 철학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송태규 전 지역위원장님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 지역 정치 세대 교체와 또 혁신을 위해서 전직 의장 출신 시의원들은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또 공개적으로 의견을 또 밝히셨고요. 또 실제로 익산갑 시의원 후보들의 차기 불출마 서약서까지 받아내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 출신들의 의원 연임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물은 이제 흘러야 되거든요. 물론 의장 출신이라고 해서 다 부적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연륜은 후배들을 위해서 뒤에서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익산시 의회 의장을 했으면 익산시 의회에서 이제 통달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럴 때 후배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더 나은 도전 또는 이제 연세가 드셨으면 용퇴를 해서 익산의 정치 흐름을 위에서 뒤에서 잘 뒷받아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용퇴 그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아무튼 한 분도 그런 분은 아직 없어요. 네. 그것을 그 원외 지역 위원장으로서 그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실행을 못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한 것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지금 임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의회 의장을 맡으면 4년 후에 또 후반기 2년 후에 이제 기초의원 출마는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익산 갑 지역의 당선자들, 기초의원 당선자들을 다 이 자리에 이제 모여서 미리 만들어 놓은 서약서에다가 이제 서약을 받았거든요. 네. 다행히 그분들께서 그냥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시고 현재 그 당선된 의장님부터 차기 기초 의원은 불출마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 순환이 되면서 결국은 조금 더 그 익산의 정치가 젊어지고 개혁적이고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죠. 네. 정치의 어떤 세대 교체를 위해서 그러면 하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서약서까지 쓰게 할 만큼 여러 의원들이 또 의장까지 하고도 또 시의원으로 다시 출마를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한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 이유는 본인들만 알겠죠. 네네. 하지만 제가 이 위원장 사무실에서 여기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면담을 했어요. 근데 참 저로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준비가 안 됐다, 6선하고 뭐 7선을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는 시의원을 놓으면 뭘 해야 할지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고정적인 내 자리가 아니잖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물러나서 뭐든지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되는데 시의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일이 없다. 마치 조금 비약적인 표현을 하자면 일부는 그런 말도 해요. 시의회가 경로당이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적어도 익산시의회에서는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촉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자 간의 또 입장은 또 다르겠지만 세대 교체가 잘 네, 이루어지면 순환. 좋을 예, 텐데요. 세대 그쵸? 교체. 예. 네네네. 또 익산시 의장의 경우를 보면요. 임기 4년 동안 전반기 2년은 갑지역구에서 후반기 2년은 을지역구에서 시의장을 선출하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관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라고.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관례는 우리가 편의상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관례라고 하는데 적어도 관례는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원칙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관례에 따라서 일을 좀 쉽게 하자라고 하면 그게 관례가 통용이 되는데 이 시의회 정치하는 것의 가장 큰 원칙, 대원칙은 익산 시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 관리를 따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는 갑에서 2년, 후반기에는 을에서 2년 이런 것들은 소지역주의 우리가 전반기하고 다음이 후반기하고 이것들이 관리로 이어져서는 안 되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파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원외 지역 위원장으로서 어떤 힘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로 미루자. 그 대신 언젠가는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의장은 갑, 을을 떠나서 연륜이 있고 선수가 있고 리더십이 갖춰진 그런 분들이 의장을 하고 또 체급을 이제 임기가 끝난 뒤에 체급을 올리거나 네. 용퇴를 하거나 해서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전반기는 전주, 후반기는 비전주권이라는 그들만의 관례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 관례가 깨졌습니다. 익산시 의회도 이제는 그런 구태, 저는 관례보다는 구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태는 빨리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칙을 벗어난 관행은 또 없어지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네. 네. 또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에서요, 위원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또 정청래 당대표를 향한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전북이 중앙정치의 관리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또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꼭 이제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적어주셨는데요. 당시 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통칭 호남, 전라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뭉뚱그려 얘기할 때는 호남, 전라도를 하지만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은 전라북도는 그냥 흔히 말하는 패싱해서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부분.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호남에 전라북도에 이 민주당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전라북도에 와서 구애를 해요. 중앙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당 대표가 전라북도에 자주 내려왔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민심은 그 당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기자들 사이에서 그 당 대표가 2번만 더 내려오면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만큼 네. 우리 도민들한테는 그 당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그 당사자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그 도지사 후보 또 민주당 전북도당 책임자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청래 당대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분들은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신문 지상에 전라북 도민들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기사가 나오고 그걸 보면서 신문을 읽는 순간 나라도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SNS에다가 그냥 그걸 올렸거든요. 올리고 나서 그게 신문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떴어요. 그걸 그냥 중앙당에서 그걸 알고 저한테 전화가 이제 막 빗발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저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우리 당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대로 해주면 우리 당 후보가 될 거다. 저는 그런 충정 어린 마음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고, 그리고 제가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다면 제가 SNS에 올린 것은 내리겠다. 그러면 바로 그건 내렸지만 이미 이 엎질린 물이죠. 왜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이야기가 들어가서였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 날 전라북도 내려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대표가. 근데 안 내려왔더라고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또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이 됐고 그런 것들이 누군가는 할 말은 해야 한다. 사람 무서워서 눈치 보느라고 할 말을 못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열린 정치를 하려면 적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 글을 올렸죠. 네. 또 앞서서 위원장님께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지역위원장 자리에서 이제 현재는 물러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지역위원장 시절에 이뤄낸 점과 또 이건 좀 아쉽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지금 거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그 의장을 하고 다시 주저앉아서 기초의원 또 도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갑을이 있는데 의장을 뽑을 때 전반기에 갑에서 이제 의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반기에 갑에 있는 민주당 당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의장을 뽑았어요. 그러면 을에서는 그냥 추인해 주는 걸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들만이 정한 관례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갑 지역 후보자들, 당선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아니다. 갑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을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다행히 이번에 갑, 을 민주당 당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후보를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후보를 그 의장 내정자로 했고 결국 본 회의장에서 그 내정자가 익산시 의장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 두 가지는 그래도 제가 마음 먹었던 대로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전반기에 갑 2년 의장하고 후반기에 갑 2년 의장하는 그 잘못된 관례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익산 시민을 생각한다는 대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리더십 있고 누구한테나 존경받는 또 선수도 좀 있고 그런 분을 의장으로 추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드리고 용퇴하시거나 또는 더 큰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드리고 후배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거
이런 미덕을 익산시 의회에서 보여주면 결국 시민들이 정치인을 믿고, 그리고 익산 시민이 제가 원하는 등이 다숫고 네. 그런 정치가 되지 않을까. 순해지는 시민들이 그런 정치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익산 시민들을 위한 나는 그 대전제가 항상 또 깔려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치는 시민, 국민을 위해서 그 벗어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나 다름없죠. 네, 맞습니다. 또 그러면은 익산 정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익산뿐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개파, 개파. 줄 세우기, 내 사람 챙기기 이게 있거든요.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빨리 없애야 된다. 익산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그런 정치 습성은 빨리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에요. 시민들이 똑바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솔선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해안을 잘 길러줄 수 있도록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항상 이제 언급되는 문제점이지만 고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고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으로서 또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민주당은 지금 수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고 이제 당원을 떠나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 돼야 돼요. 지금 주요 그 당대표 후보자들 보면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앞에 내세우지만 결국은 내 앞에 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이 수권 정당인 민주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를 희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환골탈태해야 된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너무 오만해졌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다시 정권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과 2, 3년 전에 그 윤석열 내란 그것을 이겨냈는데 이렇게 가면 너무 쉽게 우리의 땅을, 우리의 권한을 내어주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비참해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여당으로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또 7개월간의 지역위원장 활동을 끝으로 현재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위원장님의 차기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의 거취나 행보가 궁금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사람 일을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네. 제가 위원장을 그 7개월간 위원장을 맡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제가 거기에 발을 디디게 됐고 이제 7개월을 끝냈지만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아직은 굉장히 짧아요. 지금도 그 7개월간의 연결이 계속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권력보다 권한을 가지고, 그 위원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앞으로 익산이 더 많이 변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위원장이 그 권한을 적절하게 나누면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갈 길은 정치 현안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변화할까, 거기에 나는 어떻게 적응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익산을 비롯해서 전국과 관련된 이제 정치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끝으로 익산 시민분들과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부족한 제가 7개월간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 앞길만을 보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익산 시민들이 정말 등이 다숙고, 그래서 순하고 정치인들을 서로 믿으면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만들어지길 기대를 하고, 저도 한시도 그런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고르지 못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태규 전 익산갑 지역위원장을 만나서요, 익산 정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해주신 이 재연과 쓴소리가 익산을 위한 건강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